안녕하세요.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박재준입니다. 지난 1회기에서 캘리그래피의 기본 획 그리고 재밌는 단어들을 함께 써봤었죠. 오늘은 2회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짧은 문장 쓰는 것과 문장의 구성과 배치 방법, 그리고 직접 써볼 수 있는 예시 문장까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강사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캘리그래피 강사 이주연입니다. 1회기에 잘 따라오셨다면 오늘은 좀 더 재미있고 감성 가득한 문장을 써볼 준비가 되셨을 거예요. 강사님, 단어는 그나마 간단했는데 문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처음에는 문장을 쓰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짧은 문장을 쓸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덩어리감 있게 쓰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덩어리감 있게 글씨를 쓰는 거는 오늘도 수고했어요 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덩어리감 있게 글씨를 쓰는 거는 감정을 전달력 있게 완성도 있게 쓰는 건데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는 거를 한번 써볼게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는 글씨를 쓸 때 오늘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제가 오늘이라는 거를 강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오늘.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수고했어요 라는 글자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수고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먼저 덩어리감 있게 글씨를 쓴다는 게 딱 뭉쳐서 한 덩어리로 글씨가 이제 보여요. 여기서 강조가 들어갔어요. 오늘이라는 강조가 들어갔죠. 이 강조가 들어가서 덩어리를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강조에는 어떤 강조가 있냐면 획강조와 굵기와 크기, 기울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획강조는 먼저 받침 강조나 가로획 강조나 세로획 강조가 있고 굵기가 있고 또 크기와 기울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크기가 있죠. 크기, 오늘이라는 글자를 크게 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덩어리감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획강조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기서 제가 획강조가 들어갔는데 어떤 강조가 들어갔을까요? 받침 강조와 가로획 강조가 들어갔어요. 받침 강조와 가로획 강조를 함으로 해서 리듬감을 표현이 됐습니다. 리듬감을 표현을 하면서 감정의 전달력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서 덩어리감이 제가 작품의 완성도라고 했죠. 그래서 작품의 전달력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장을 한 번 더 써볼까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라는 글자를 한 번 더 써볼 텐데요. 그러면 제가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해서 선물이라는 거를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그러면 선물이라는 강조를 해보려면은 어떤 강조를 해볼까요? 선물이라는 단어를 굵게 해보고 또 받침 강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라는 글자는 작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작게 해야 되는 글자는 덤덤하게 쓰세요.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단어를 좀 크게 쓰시고 받침 강조 받침 강조를 함으로 해서 단어를 하나를 키우고 받침 강조까지 들어감으로 해서 나의 감정 전달을 했어요. 내가 선물이라는 거를 강조함으로 해서 나의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완성도를 높여준 거예요. 작품의 완성도가 잘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까지 나는 같이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걸 강조를 해야 할까요?
생각을 해봤을 때 획도 강조를 하고 선물도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굵기와 기울기를 한번 강조를 하면서 감정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다 같이 강조를 하되 한 글자 안에 굵기가 각각 다르게 들어가면서 재미나게 강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굵고 얇고 굵고 얇고 하루하루가 얇고 받침을 얇게 함으로 해서 또 변형도 일어났죠? 또 중요하지 않은 글자는 작고 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루하루도 강조했고 선물도 강조하되 문자에 굵은 액과 얇은 액을 넣음으로 해서 재미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덩어리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형미까지 갖추었죠.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감을 줌으로 해서 리듬과 균형과 조형미까지 다 갖추면서 전달력까지 생겼어요. 그러면서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캘리그라피에서는 이렇게 덩어리감 있게 잘 전달이 되면은 가장 글씨를 잘 썼다, 잘 전달력이 됐다, 작품의 완성도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글씨를 잘 못 쓰더라도 이렇게 전달력이 잘 되면은 그게 가장 훌륭하게 글씨가 잘 써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현인 덩어리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작품의 완성도가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정말 꿀팁이네요. 단어를 넘어 문장을 쓰는 연습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긴 문장을 한번 써볼 건데요. 긴 문장을 쓸 때는 기교를 내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읽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그 중앙 정렬로 적절하게 피랍을 주면서 조절하면서 쓰면은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꿈과 희망도 활짝 피어나게이라는 그렇게 긴 문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연습했던 문장보다는 조금 기니까 그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도 활짝 피어나길.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쓸 때는 글씨를 컸다, 작았다를 좀 조절하면서 써야 되는데 캘리그라피에서는 띄어쓰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띄어쓰기를 다 지키다 보면은 구성이 좀 무너지고 캘리그라피가 약간 예술적인 감각으로 쓰는 예술적인 문자로 쓰는 그림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다시 할게요. 여기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긴 문장을 쓸 때는 기교를 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읽힐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중앙 정렬로 적절하게 피랍을 주며 조절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문장은 우리의 꿈과 희망도 활짝 피어나길이라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캘리그라피를 쓸 때는 띄어쓰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독성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조사를 좀 작게 쓰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를 조금 크게 쓰면서 가독성을 살려주면 돼요.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억 쓰시고 끌고 내려와서 니은 쓰시고 연결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꿈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죠? 그럼 앞으로 나와서 꿈을 크게 강조를 해주세요. 꿈과
꿈과 희망도. 그럼 이 공간이 생겼어요. 이 공간에다가 희망이란 글자를 쓸 건데 너무 바짝 붙였으면은 읽기가 힘드니까 살짝만 겹쳐주시는 거예요. 덩어리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희망이란 글자를 넣을 거예요. 희망. 그러면 이 공간을 남아있으니 살짝 글자를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가 비어있으니 또 살짝 글자를 또 내려서 무게중심감 있게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춰줄 것입니다. 이 앞에 내려와서 살짝 겹쳐서 활짝이라는 글자를 씌워줄 거예요. 활짝 피듯이. 꿈을 활짝 피워라 할 때. 눌렀다가 피랍을 이용해서 얇게 이 공간 살짝 겹쳐서 쌍쥐어 들어갑니다. 살짝 올려서 이 공간 많이 남았으니까 획을 살짝 끼울 거예요. 이 공간 덩어리가 이렇게 써야 되니까 살짝 겹칩니다. 살짝 피어 나기. 살짝 앞으로 나와서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살짝 나오는 거예요. 살짝 올려요. 공간이 있으니까 살짝 올려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살짝 끼워서 앞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리을을 살짝 끌어와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렬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또 너무 위에도 끼지도 않고 밑에도 끼지도 않고 하면서 균형감 있게 중앙정렬로 맞춰서 보기 편안하게 조절을 해서 적당한 피랍을 주면서 예쁘게 리듬감을 갖췄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 이게 단순히 예쁘게만 쓰는 게 아니라 감정과 흐름을 고려해서 배치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쓰면은 이게 바로 덩어리감 있게 조형감을 맞춰서 잘 감정을 전달해서 완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장 쓰는 법과 예쁜 배치 구성 방법, 그리고 직접 연습해 볼 수 있는 예시까지 알아봤습니다. 강사님, 다음 회기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나요? 네, 마지막 3회기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감성 있는 엽서 한 장을 완성해 볼 거예요. 마무리 작품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꼭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